예, 안녕하세요. 저 방문각에서 토목직 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대비해서 토목직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대학에서 토목직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다음 역학, 강구조를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방문각에서는 이제 2년 차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면 3년 차로 여러분들한테 그간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또 고득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강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토목직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무하고 시험 내용, 축제 수준 정도 살펴보고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회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토목직 공무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많게는 국토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환경부, 해수부, 그 외에도 이제 행안부 등 국가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는 게 이제 국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 그러니까 도청, 광역시청이나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게 이제 지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에서의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도로, 공원, 하천, 교량, 상하수 등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 각 시설물을 우리가 이 민간에서 계획할 때 그것을 인허가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공공시설물을 건설할 때 그것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공하신 분 외에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한 1, 2년 정도만 잘 업무를 익히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워라밸 그다음 휴가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복지 혜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또 그 본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경력이 잘 인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도나 또는 퇴직 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타 직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내용하고 출제 수준을 잠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5개 과목 가운데 공통 3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이제 2개 과목이 있는데 전공은 이제 토목 설계하고 응용 역학 개론 2개 과목입니다. 각각 20문제씩에서 총 100점이 되고 시험 시간은 이제 올해부터 110분으로 10분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문 과목 가운데 공무원 과목 가운데 특히 이제 응용역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직종 가운데 가장 역대 꽈락이 가장 많았던 심할 때는 70% 이상이 꽈락이 돼가지고 그 이제 해당 어떤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다 뽑지도 못한 그런 해도 여러 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또 추세는 조금씩 이제 시험이 쉬워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급 수준의 문제나 국가고시 수준의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많이 사라졌고 조금 이제 중난이도 이하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제 강의를 수강하면 얼마든지 7, 80점 수준 쉽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기 시험에 대한 그 법 조항에 보면 공무원 그 법 조항에 보면 필기 시험은 일반 교양의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 능력을 검증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디에서 출제되는지는 기출문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저는 이제 잘 꿰고 있고, 그걸 토대로 교재를 만들었고, 또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고 이론도 정립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개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과목은 토목 설계 과목인데, 토목 설계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목을 전공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과목을 한 2학기 정도에 걸쳐서 배웁니다. 강구조 이것도 한두 학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구조 이것도 이제 한 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요 3개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95%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과목 외에 특별한 게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필요한 하중이라든지 또는 뭐 내진 설계 뭐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기타 도로나 교량, 암거 등에 있어서도 이제 몇 년마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60%인데 이거까지 포함되어 갖고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강구조 15%,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구조 15%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올해도 국가직 70%, 15%, 15%, 작년 지방직 70%, 15%, 15%, 작년 국가직 70%, 15%, 15%,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 과목의 특징은 소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국가에서 법 하위 조항 그 기준인 구조설계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이 법을 준수해서 이 토목 구조물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 3개 과목은 거의 이제 레퍼런스가 구조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조설계 KDS라고 하는 코리아 디자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구조설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꿰고, 여기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토목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 이 토목 설계 과목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제자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응용역학을 80점인가 맞고 토목 설계를 95점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가직에 합격했습니다. 국가직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내가 마지막에 시험 전에 이제 파이널로 찍어준 내용들 가운데 많이 남아가지고 오답률이 최고인 문제도 맞춰갖고 자기가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답글을 남긴 걸 봤는데, 제가 이 양반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Q&A로만 답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제가 이제 이 구조설계 기준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도 참여를 했고 개정하고 이걸 위한 백업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꿰고 있고, 구조설계 기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내기에 적절하고 뭐가 시험 냈는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교재도 만들었고, 구조설계 기준을 중고로 해서 교재를 딱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하고 문제에 출제된 선택지의 지문 말이 똑같습니다.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됩니다. 교재도 별로 이제 두껍지도 않게 만들어가지고 매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역학 과목은 이게 이제 크게는 소위 우리가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구조물의 매크로한 거동을 다루는 구조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미세 부분, 세부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콘크리트나 철근을 구성하는 그 세부 재료의
마이크로한 거동을 다루는 재료역학이 있습니다. 구조역학 과목은 힘 평형이 이제 큰 그 거동을 다루는 그 이론이 되는 거고, 재료역학은 이게 이제 재료 내부에 외부에서 힘이 가졌을 때 생기는 응력하고 변형, 소위 후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응력하고 변형이 이제 이 큰 이론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큰 이론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저는 이제 많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교재들을 보니까 공식이 수십 개, 수백 개 됩니다.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충분히 잘 깨치고 이걸 통해서 기본 개념에서 정리된 힘평형하고 응력변형률 관계 공식을 가지고 이것을 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우리가 응용해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잘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비중은 뭐 한 이런 정도로 됩니다. 이런 정도로 되고, 이게 구조역학에 있는 내용들이고, 재료역학인데 이제 구조역학하고 두 개가 좀 그 중복되는 그런 단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전구조물하고 재료역학 이 파트를 잘 알면 뭐 점수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의 이제 경쟁하고 합격 컷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국가직은 합격 컷이 74점이었고 경쟁이 33대 1이었고, 이제 지방직 가운데 이제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각 지자체에서 뽑은 경우인 경우는 서울이 이제 120명, 부산 뭐 이렇게 이제 뽑는 인원은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1200 몇 명이가 그렇습니다. 국가직보다 한 20배 정도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자체는 국가직보다 더 많이 뽑죠. 그죠?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경쟁률도 보통 뭐 3대 1에서 높아봤자 10대 1 밖에 안 됩니다. 세종의 경우는 한 명 뽑았기 때문에 1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뽑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합격컷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많이 뽑는 경우에는 합격컷이 50점대, 60점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시군구별로 뽑는 지역도 마찬가지, 합격컷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이과를 전공했고 내가 이제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토목 전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토목직에 여러분들이 트라이하고 지금 시작하면 내년도 2026년 국가직 또는 지방직에 반드시 꼭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 여기 지금 수강생들 가운데는 문과 전공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이번에 지방직에 꼭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23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합격컷은 국가직 74점이고 지방직 보면 뭐 조금 경쟁률이 높은 데는 7, 80점도 있는데 50점대가 수두룩한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그죠? 이건 물론 최저 합격컷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70점대만 맞더라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문제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문제가 또 조금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일단 저는 이제 그 가장 적은 분량으로 가장 효율성 높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특별히 이제 이 국업인데 국업 그 교재가 내가 어떤 분 교재를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1000페이지. 깜짝 놀랐어요. 900페이지 넘, 600페이지, 500페이지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서점에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토목설계 과목 교재가 102쪽입니다. 102쪽. 이렇게 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도 공부할 교재는 문제를 좀 보강을 해갖고, 한 200쪽으로 이제 조금 늘어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서 볼 때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뇌에서 나도 모르게 항반응, 안티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굉장히 얇은 교재로 만들었고, 얇으면 이게 이제 뭐 필요한 내용이 없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가 이번에 국가직에서 95점을 맞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 Q&A 이 친구가 고맙다고 이거 받아갖고 제가 이 친구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토목설계 95점 맞았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찍어준 거 가운데 자기가 지엽적인 건데 내가 설명해 준 거 가지고 두 문제를 더 맞춰갖고 이렇게 맞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놨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것만 해도 필요 충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10배나 풀려가지고 1000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 엄두가 안 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저는 가장 적은 분량으로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 충분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조설계 기준에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은 여기 100여 페이지지만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 들어있는 문제 혹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그럼 틀리면 되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구조설계 기준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하고 그걸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준거인 레퍼런스가 되는 소위 구조설계 기준 KDS를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이것의 기본 원리, 구조설계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레퍼런스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은 내용이지만 이제 작은 분량이지만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시험에 중요한 내용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꼭 나올 내용들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물론 기출문제들 철저히 다 분석을 해갖고 과목별 중요한 사항은 KDS하고 결부를 시켜갖고 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림한 분량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강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뇌과학하고 기억법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두 문자 연결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시험에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의 설명회 때 여러분 잠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강의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일단 지금 이제 곧 7월 달에 시작될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이론 강의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슬림화한 단권 교재로 이제 이게 2025 버전이고 26 버전은 새로 이제 방문각 출판사에서 출판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문제가 많이 보강되어 한 200여 쪽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권 교재로 하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전체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을 역시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또 이제 기본 문제도 요 기간에 풀이를 해나갑니다. 그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론 강의는 이제 토목 설계는 한 주당 3시간이고 8주 곱하기 2가 되니까 요게 이제 시즌 1이고 시즌 2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4니까 48시간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시간 강의가 풀로 진행되는 게 이론이 아니고 이론은 이 중에서 2시간은 이론 설명이 되고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복습하고 복습 문제를 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도 철저하게 우리가 두뇌과학이나 기억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기본 이론에 예를 들면 이제 전단 설계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주 후반에 3일에서 4일 지나고 나서 주 후반 주말쯤에 이거를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때에 전단 설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전단 설계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복습을. 그러면 이제 일주에 여러분들 배우고 주말에 복습을 하고 두 번째 주에 이것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복습 겸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3회 내지 4회도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처음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파트 1 2달, 파트 2 2달, 그래서 7, 8, 9, 10 4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론은 완벽하게 체계가 잡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요 커리를 그대로 따라왔던 올해의 수강생이 이제 국가직에서 뭐 고득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투입하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은 2배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4배의 가성비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4배. 왜냐하면 내가 강의하는 시간은 다른 선생님들의 2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복습을 그 과정에서도 복습까지 해갖고 그것에 또 2배 효과를 가지니까 결국은 4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4시간에서 6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커리큘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훨씬 적죠. 그 다음 응용역학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당 4시간 강의를 하고 이 중에 1시간은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3시간은 이론 강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1시간 복습 문제 풀이하고 3시간 이론하고 이렇게 해서 8주 2달 하고 이것을 이제 2파트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이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면 확실하게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제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이 이론 과정을 거치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이론은 탄탄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조설계 기준에 근거한 내용들은 교재에 이미 구조설계 기준 조항이 그대로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7, 8월 이론 강좌 설명회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매칭을 시켜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이론 강의가 이게 7, 8, 9, 10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11, 12, 요게 이제 7에서 10월까지 2달 2텀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11월부터 12월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각 단원별로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 각 단원별로 어떤 단원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해갖고 그 유형별로 우리가 가장 큰 기본 원리를 이 유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는 유형별로 문제풀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적용 1, 적용 2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이론들을 이렇게 정립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 단원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쭉 다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완벽하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1단계에서 3번 내지 4차례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립하면서 그것을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는 어떤 학생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과목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요약 정리 파트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만들다가 다 완성을 못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때는 올해 말이죠. 올해 11월에는 요약 정리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 드려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쉽게 문제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4월에 지방직이 있고 6월에 국가직이 있고 6월에 지방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해갖고 1월, 2월, 3월 사이에는 모의고사하고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와 곁들여서 핵심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때는 그 시험의 최근 연도
다 시험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그 해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원들을 최대한 모의고사 문제에 많이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이제 방문가기 홈페이지에 보면 그 적중의 신 파트에 보면 제 모의고사 문제가 1, 2, 3, 4 뭐라고 해야 되나 선택지 내용까지 다 똑같이 기출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트러스가 문제 풀이 나오는데 트러스 그림을 보면 제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은 트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매우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이널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도출해내서 이건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근에 또 이쪽 업계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는 문제 선정위원들이 그 이슈에 관련된 문제들은 꼭 한번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출제 예상 테마하고 문제들을 도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알려드리고 이번 국가직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문제에 많이 출제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파이널 특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4월 국가직 대비해서 1, 2, 3월까지 하고 6월 지방직 대회에서 4, 5, 6월까지 이제 모의고사와 파이널 특강 두 개가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보고 또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득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 이제 이 월별 타임 스케줄을 보면 아까 지금 내가 설명드렸듯이 7월, 8월, 9월, 10월 이 4개월이 이론 강의 파트 1, 파트 2, 파트 A, 파트 B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거에 32시간 가운데 응용역학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은 이론 수업이고 8시간은 복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설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8시간 빼갖고 16시간이 이제 이론 시간이고 8시간이 뭐 여기서 16에서 한 18시간이 이제 이론 시간이고 6에서 한 8시간이 복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1, 12월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가 있는데 이때는 심화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심화 정리하는 게 이때는 앞에 하고 반대로 심화 정리 그러니까 내용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 문제풀이하는 데 필요한 스킬 그다음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8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24시간은 문제를 푸는데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여기까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구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가 한마디로 장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에는 동형 모의고사하고 특강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4월 국가직에 대비하고 그 다음 국가직이 끝나면 역시 4, 5월에 역시 동형 모의고사하고 특강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6월 지방직 시험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이널 특강으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 시험에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꼭 이제 빠뜨리지 말고 시험 대비해서 좀 들어주시면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수강생도 그걸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토목직에 대한 커리큘럼은 이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비전공이라고 할지라도 토목직으로 자기가 이제 수학까지는 필요 없고 산수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토목직 문제는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계산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8, 90% 계산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수하는데
크게 자기가 어려움이 없다. 그 산수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데 그런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혹시 부전공자라고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 내년에는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